빨리빨리 가자. 일단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넘어갈게요. 이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얘들아, 매번 이런 식의 문제가 등장했을 때 너희가 인지하셔야 되는 건 다음과 같이 원이 등장하면 무조건 중심을 그려야 되고, 여기에 길이에 대해서 식 표현을 반지름으로 모두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무슨 삼각형이야 지금? 문제 조건 한번 볼까? 무슨 삼각형이래요? 정삼각형이래죠. 그럼 내가 여기의 길이는 r, 여기 길이도 r, 여기 길이는 뭐가 되는 거? 루트 3 r 이렇게 나와주게 되겠지? 그럼 내가 b2라는 친구의 길이를 1 플러스 루트 3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r로서 표현해 나갈 수 있다. 이 관점 하나만 잘 쓰시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높이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그냥 식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축 대칭성으로. 그래서 여기의 길이 자체가 뜨거든. 여기 이렇게 길이 자체가 뜨는데 이 길이를 r로서 표현해달라라는 이야기였어요. 됐죠? 얘는 크게 어려운 부분 아니었기 때문에 저것만 적어 놓으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186번은 안 푸셔도 괜찮습니다. 넘어가셔도 괜찮은 아이디어고, 188번을 볼 건데 7번은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고, 어... 이거 누가 봐도 이렇게 자르면 몇 도 몇 도로 보여? 90도 45도로 보이지. 네, 그거 네 얘기하고 있었던 거라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거 뭐야 이거 깜짝 놀랐네. 씨. 이거 수풀이야. 나무도 그려줬네. 오벨리스크 삼각형인데요. 너희 이거 쌤이 예전에 시험 문제 풀다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 오벨리스크 삼각형이라는 건데 라면서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너희한테 여기다가 사각뿔이라는 아이를 이렇게 위에서 넣어요. 사각뿔이라는 아이를 넣어가지고 부피를 최대한 뭐 크게 만들고 싶다라는 관점인데, 그럼 너희가 여기다가 직사각형을 이렇게 넣자라는 거고, 거기에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어떠한 사각뿔을 넣자라는 관점이거든. 그냥 결론적으로 이 사각뿔의 높이는 변화할 수 있나? 없다라는 거야. 그럼 밑면의 넓이가 뭐가 되면 돼? 최대가 되면 돼. 근데 이 사각형 넓이의 최대를 구할 때는 전체 삼각형이 뭐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높이는 최대일 거고, 그냥 전체 삼각형 넓이의 절반만 구하시면 거기다 높이 구하면 난 문제 끝나겠네. 대신 3분의 1 곱해야 돼. 삼각뿔은 얘들아 무조건 곱하기 3분의 1이 있어요. 부피에 대해서. 네, 이렇게 문제를 끝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존나 길잖아요. 고대 이집트 태양신을 상징하는 어느 오벨리스크는 사각뿔 모형의 돌이다. 너희는 이게 너희 세대 때 유희왕을 안 봤잖아. 근데 우리 세대는 유희왕을 봤기 때문에 나 이거 문제 읽으면서 계속 오벨리스크의 거신병밖에 생각이 안 났거든. 쓸데없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냥 간단한 얘기인 거죠. 내가 x-3이라는 어떠한 식이 있고요. 여기에다 얘를 그대로 넣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는 절대값 x-2, -3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절대값이 등장한다면 범위를 몇 개로 나눠요? 범위를 두 개로 나누죠. 그러니까 이 절대값 안에가 기준입니다. 2보다 작을 때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누기 때문에 x-3 곱하기 마이너스를 붙여주시게 되면 x-1 이런 식으로 나와주게 될 거고, 이때 x값은 누구보다 작은 상황, -2보다 작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 그래프 하나 그리라고. 대신 범위는 어디까지만? x가 -2가 될 때까지만, 2가 될 때까지 미안. 그러고 나서 얘가 양수라고 해주시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그대로 나와주게 되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등장하게 될 거야. x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해서.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범위 내에서의 최대 최소를 찾아주시면 문제가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친구를 그려보시게 된다면, 내가 어떠한 2라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2에서 변화점이 생기고 3이라는 점과 5라는 점에서 뭐가 발생하게 돼? 밑에 있는 친구가 근이 발생하게 되잖니. 그래서 얘가 사실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가 등장을 해주게 돼요.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친구도 잘 보시면 2를 대입했을 때 밑에 있는 친구 2 대입하면 뭐 나와? -3 나오지. 플러스 3 아니야? 나 그래프 뭐가 잘못됐죠? 나 왜 아래로 보려고 그러겠지? 위로 보려고 그러겠지? 나 바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등장해 주시게 되잖아. 근데 잘 보면 위 아래 대입한 값이 똑같아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2를 대입했을 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러한 식의 이제 그래프가 등장하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찾아주시면 문제가 가볍게 끝나는 친구라,
얘는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이 친구도 서로 다른 세 시간을 가질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발 좀 부탁 좀 하자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잖아. 그럼 너희는 두 개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뭐다? k라는 어떠한 친구가 나왔다. 그럼 나는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함수와 y는 누구?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등장해 주시게 된다면 절대값을 씌우면 x축보다 밑에 있는 그래프를 어떻게 뒤집어서 올리잖아요. 그래서 얘가 두근이 뿔마 루트 2가 뜨니까 사실 이러한 식의 이제 그래프가 등장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내가 기울기가 몇인 직선을 긋고 싶다라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긋고 싶은데 교점이 몇 개 나오고 싶다? 교점이 3개가 나오고 싶다라고 인지하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하나, 둘, 3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하고 싶을 때 적자라는 거야. 접할 때를 하나를 찾고요. 또 하나는 이 점을 뭐 할 때 다음과 같이 뚫고 나갈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얘에 대해서 찾을 때는 진짜 졸라 빨라야 되는데 이 점 좌표가 0, 몇이야? 0,2지. 그럼 거기다 4분의 1을 더해주시면 몇이 돼요? 4분의 9가 되지. 얘가 0,4분의 9를 지날 거거든. 이거 쌤 지금 뭐 쓴 걸까? 폭관점, 거리곱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되게 쉬운 이야기인데 잘 들어. 너희가 x제곱 마이너스 2란 친구한테 그치?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 뒤집혔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라는 친구에다가 너희가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직선 자체를 빼시게 된다면 이 중앙값은 플러스 x로 들어와요. 근데 내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냐? 접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디서 접한다라고 얘기가 돼? 2분의 1에서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 그럼 얘 입장에서 보면 얘로부터 2분의 1만큼 이동해요. 그러면 나는 제곱만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니까 2분의 1의 제곱이 몇이야? 4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만큼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안 되시면 우선은 판별식 D로. 이제 둘이 빼서 판별식 D가 0입니다로 가주시게 된다면 0,4분의 1을 지날 때와 이 점좌표 같은 경우에는 네, 루트 2를 지날 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K값 두 개가 정말 빠르게 구해 주셔야 됩니다. 됐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심하셔야 돼. 얘와 접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저 함수가 아니야. 뒤집혀서 올라왔기 때문에 뭘 붙여주고 시작하셔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시작하셔야 돼. 그래서 얘네 둘이 뺐을 때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 완전 제곱식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인지를 해 나가면서 교점을 찾아 나가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럼 간단한 얘기인 거잖아. 둘이 뺐을 때 완전 제곱식이 나오고 싶은데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k 이렇게 등장을 한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x 마이너스 2분의 1에 뭐가 되어줘야 돼? 제곱이 나와줘야 되거든. 맞니?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럼 난 상수항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k값은 뭐여야 된다는 거야? 4분의 9였어야 된다. 이렇게 인지하셔도 괜찮습니다. 얼마 차이 안 나요? 알겠죠? 많이 풀다 보면은 짬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지만 우선은 여기까지만이라도 네, 판별식 D를 안 쓰는 걸 좀 더 추천합니다. 느려요. 완전 제곱식에 대한 추론이 훨씬 빠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 추론을 좀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얘기를 해볼 파트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신기출이죠. 자, 191번입니다. 두 친구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도 사실은 인지를 해야 되는 포인트거든. 둘의 어디만 부호가 바뀌고 있어요? 몇 차항들만? 상수랑 2차식에 대한 부호가 바뀌고 있죠. 만약 이러한 관계성을 갖는 아이들을 우리가 무슨 함수라 부를까 사실은? 일단 2차 항의 부호만 바뀌려면 둘이 무슨 관계여야 될까? 진짜 목 아파서 한 거예요. 너희가 한쪽만 바라보고 살아봐. 목이랑 허리가 작살나요. 원점 대칭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원점 대칭의 함수라고 하면 x에도 뭐로 붙이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y에도 뭐로 붙이니? 마이너스를 붙이지. 그러면 내가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함수가 들어왔다면 얘를 원점 대칭하시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x 플러스 b 이렇게 바뀌거든. 그럼 내가 이제 y로 표현하고 싶잖아. 그래서 y는 이라고 바꿔버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으로 바뀌고 플러스 ax로 바뀌고 마이너스 b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짝수 차수들만 마이너스를 갖고 간다라는 건 사실 두 함수가 뭐에 대한 대칭성을 갖고 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그래프를 그려나갈 때 보면 지금 그래프가 문제가 노리고 들어왔어. 뭐냐면 b가 양수라고 줬거든. b가 양수라고 주시게 된다면 뭐 어떠한 그래프가 0보다 작을 때는 아래로 볼록이 그려진다며.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식으로 b라는 점까지 아래로 볼록 그려진 거야. 그리고 얘가 색칠이 되겠지. 하지만 내가 얘에 대해서 원점 대칭해 주시게 되면 일로 이동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러한 식의 서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적인 모형을 가져오게 될 거다라는 건 알고 가셨어야 돼요. 알겠니? 물론 축이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범위 안에 축이 그려지지 않게 된다면 하나의 그래프는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 나머지 하나의 그래프는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다를 노리고 들어온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점 대칭이라는 걸 너희한테 명시를 안 해주잖아. 미래에도 안 해주실 거야. 신봉구가 이렇게 했었어. 원래 원점 대칭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함수가 있었는데 그 함수에서 원점 대칭이란 말을 기묘하게 빼고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 신봉고 24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5년도.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딱 보고 걔네들 올 객관식이었거든. 24문항. 문제 본 다음에 마지막 문제에서 애들이 좀 틀렸었는데 근데 쌤 S반에 신문고가 6명 있었는데 6명 전원 1등급 나왔거든. 근데 그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를 할 때 다들 그걸 놓쳤어요. 근데 그 중에 2명이 그걸 풀어냈는데 2명이 나가서 뭐라 그랬냐면 겨울방학 때 배웠던 그 문제 라고 얘기를 했었어. 왜냐면 겨울방학 때는 전범위를 우리가 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학교에서 노리고 들어올 수 있는 포인트라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라는 값은 p 플러스 q 루트 2가 나오고 p 마이너스 q의 값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라는 조건에서 x에 대한 방정식 fx는 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t의 개수는 한 개뿐이다.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fk 곱하기 fk 플러스 1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거는 사실 무슨 내용입니까? 그래, 이거 킬러다. 객관식 마지막 문제다. 얘 1학년 때는 2학년 때는 최고 난이도로 들어온 친구라 완전히 그냥 2학년 문제처럼 낸 건데 이게 얘들아 수능 표현이에요. 3년 전 수능에서 냈던 표현인데 그걸 떠나서 너희가 지금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셔야겠지. 그려봐. 생각해봐. 내가 도대체 왜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2개밖에 안 나오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그래프의 개형을. 누구도 잡히셨다.
진짜 나쁜 문제들이긴 한데 매년 이렇게 되네요. 항상 킬러가 뒤에 교육 과정에서 끌고 오시네요. 들어주세요. 이거는 이제 쌤이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 얘들아 이거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잘 들어. 원점 대칭이란 관계성을 갖고 있어. 원점 대칭이라고 관계성을 갖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다. 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기함수라고 불리는 친구인데요. 홀수 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이러한 표현들 두 개가 모두 미적분 원에서 나오는 포인트인데 예서 쌤이 미적분 원까지는 어머니들한테 무조건 웬만해서 선행을 하고 와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내가 가르치면서 너희한테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떠나서 너희가 미래에 배울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중등부에서 가르치는 미적분 원과 쌤이 가르치는 미적분 원의 난이도는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수능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반대로 이제 그래서 2학년 때 내신을 좀 빡세게 한 친구들이 수능을 배우러 갔을 때 수능수가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쌤 저거 제가 지금 수능수도 1등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려 나가잖아. 얘들아 잘 봐봐. 내가 너희한테 일부러 두 개의 관점을 보여주고 시작을 시켰거든. B라는 아이가 양수라고 얘기를 하고 왼쪽에서 그래프가 그려져 나가잖아. 근데 축이 등장을 안 하면 나는 여기에서 B라는 점에서 멈추게 되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B라는 점에서 이렇게 그려지게 돼. 두 개의 그래프가. 맞니? 그럼 얘네들은 내가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두 개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치? 두 개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얘는 이제 나가리라는 건데 그렇다면 나는 범위 안에 축이 들어오고 싶은 상황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범위 안에 축이 들어와서 다음과 같이 이제 아래로 볼록인 아이가 이러한 식으로 이제 발생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고 얘가 칠해지고 얘도 이러한 식으로 이제 발생하게 된다면 얘도 똑같이 교점의 개수 두 개 자체가 발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점 자체가 두 개가 발생하려면 얘가 뭐를 가져야 돼? 근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근을 갖게 만들게라고 만든 순간 자체에 대해서 보면 근데 내가 축을 가져버리면 이 새끼는 무조건 두 개인 점들이 발생을 하거든. 여기에 대해서도 그럼 내가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면 얘에 대해서도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인 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발생할 수 있는 순간은 일반적으로 어디냐면 이 꼭지점과 얘의 여분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범위에서 계속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발생을 해버려요. 그럼 나는 이게 지금 문제에서 정확히 하나의 값이라고 얘기를 했잖니. 그럼 범위가 발생하는 순간 교점 만들 수 있는 개수는 어떻게 돼? 무한대가 되어버려. 그치? 범위가 발생하면 이렇게 짧은 구간이어도 사실 그릴 수 있는 가로수는 존나 많아. 많이? 그럼 이 범위가 아예 삭제가 돼야 된다면 문제가 요구한 최고 이제 난이도 포인트는 내가 이렇게 그렸고 얘를 그렸을 때 이 꼭지점과 이 y절편의 위치가 어땠으면 좋겠다? 정확히 일치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확히 일치해버리면 얘는 사실 색칠이 되는 상황이고 얘는 사실 이렇게 비어있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발생한 점, 요 둘 사이에는 계속 네 개가 발생할 거고요.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몇 개고 얘는 세 개가 될 거고 요 밑에서는 몇 개야? 두 개만 될 거야. 이거 뚫려 있다는 거 존나 중요해요. 저기는 사실 값이 없었거든. 됐니? 그래서 저렇게 딱 한 점에서만 발생하게 강제 세팅을 해버린 거지. 그러면 이제 내가 알 수 있는 포인트는 이 점좌표는 지금 0, 누구라는 점좌표야? 0, B라는 점좌표일 거고 내가 꼭지점을 밑에 있는 식에서 꼭지점을 찾아보게 된다면 이 꼭지점의 점좌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나와주게 돼? 마이너스 B 플러스 4분의 A제곱이라는 친구가 나와주게 될 거거든. 이 두 개의 위치가 어땠어야 된다? 같았어야 되니까 이 B라는 계산 결과값은 누구랑 같다? 4A 제곱과 같다라는 거죠. 그럼 B라는 친구는 이제 누가 된다는 거야? 8분의 A 제곱이라는 친구가 되어버릴 거고 그렇다면 나는 식에서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뭐라고 나오는 거? 8분의 A 제곱인데요. 이렇게 이제 식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됐니? 그리고 나서 지금 애들아 저런 문제들은 절대로 단 한 개도 놓치는 개념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허튼 말을 주지 않는다고. 독소랑 똑같아요. 독소에 쓸데없는 말이 없는 것처럼 다 조건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내가 한 번이라도 안 쓴 조건이 있다면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소리거든. 지금 내가 여기까지 나오면서 안 쓴 조건이 하나가 있죠. 마지막 나라는 조건이에요. fk 곱하기 누구? fk 플러스 1이라는 계산 결과값이 항상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에 대한 조건을 주고 여기에서 k는 뭐라는 얘기를 줍니까? 정수라는 얘기를 줘요. 사실 이 포인트가 너희한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두 근이 발생하잖아. 얘들아, 우리가 두 개의 값을 곱했을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어 라는 얘기를 주잖아. 두 개를 곱해서 0보다 크다의 말뜻이 뭐야? 부호가 같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차 함수 입장에서 부호의 변동성을 가져오는 건 근의 위치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너희한테 얘기하는 바는 사실 뭐였냐면, 내가 다음과 같이 근이 발생하잖아요. 근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라는 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두 근 사이의 거리가 뭐보다 작아? 1보다 작지. 그러면 너희가 여기서부터 어떠한 정수를 대입해서 곱해 나가도 모든 정수의 값들이 뭐가 되니까? 양수가 될 거잖니. 부호가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얘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절대로 내가 두 근 사이의 거리가 1보다 클 순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최대 1이고 내가 만약에 하나의 정수근을 갖게 된다면 나머지 하나의 정수근은 1 차이가 나던가 아니면 더 짧은 근을 가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래서 너희가 이해를 못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1학년 레벨에서 이게 나왔으면 안 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자면, 내가 만약에 이 친구가 이렇게 2라는 만약에 근을 가져요. 그럼 내가 다음과 같이 나머지 한 근을 갖고 싶잖아. 그럼 얘가 3이라는 근을 가져도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여기까지는 돼요. 왜?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호가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 뿔말을 곱하면 안 되는 건데 두 점 사이에 정수인 아이가 있어요. 이게 있으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정수인 아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니? 둘 사이에 정수인 아이가 없으니까 내가 1을 대입하면 양수 곱하기 0 이렇게 될 거고,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0 곱하기 0,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 3 곱하기 양수, 그런 다음에 양수 곱하기 양수, 양수 곱하기 양수 이렇게 되니까 타고 갈 수 있다에 대한 아이디어를 준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새끼가 0이라는 값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0이라는 값에 대해서 본다면 얘 무슨 수예요? 무조건 0일 때 양수라는 아이를 갖게 되죠. 맞니? 그럼 내가 K에다가 0을 대입해 보자라는 거예요. K에다 0을 대입해 보면 F0 곱하기 F 누구라는 아이가 나와? F1이라는 아이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F-1 곱하기 F0이라는 아이는 0보다 어때? 얘도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얘는 양수라고 고정이 돼 있는 상태고 얘도 양수라고 고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얘가 어떠한 알파라는 값을 갖게 되면 둘이 원점 대칭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알파라는 값을 갖게 되거든. 근데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고 싶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왜? 얘가 부호를 바꿨거든. 그러면 둘 다 양수, 얘가 양수면 얘 뭐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돼. 둘의 부호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이너스를 바꿔도 괜찮은 값이 하나 있거든. 누구야? 0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너희한테 시사한 바는, 나는 강제적으로 누구를 0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뿔마 1을 강제적으로 0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2점 좌표가 누구였고 마이너스 1이었고 2점 좌표는 누구였을 수밖에 없다? 1이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식에다가 x에다 뭘 대입해 주시게 된다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게 된다면 0이라는 값을 가질 수밖에 없기에 a는 등장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가 등장하면 문제를 끝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단 a는 무슨 수여야 될까? 양수여야 돼요. 무조건 양수여야 되는 게, 얘 축이 마이너스 2분의 a잖아. 축이 마이너스 2분의 a가 음수에서 등장할 수 있어야 돼. 알겠니? 그래서 무조건 양수인 값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근의 공식 쓰시게 된다면 뿔마가 등장하거든. 너희한테 저렇게 루트 2가 뜨잖아. 루트가 뜨는 순간 머릿속에 등장하는 게, 아 씨발 인수분해 안 되네 라고 생각돼야 돼. 그럼 근의 공식 바로 들어가셔야 돼. 알겠나요? 그래서 얘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게 된다면 나는 8분의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입니다 라는 식이 돼서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8이라는 값은 0이 나오죠. 얘한테서 이제 근의 공식 써주시게 된다면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4 뿔마 누가 나와주게 되는 거? 2 루트 2라는 근이 나와주게 되는데, 이 둘 중에 근데 안타깝게도 둘 다 양수네요. 둘 다 양수면 누구의 위치를 확인해 봐야 돼? 축의 위치를 확인해 봐야 돼. 지금 내가 2차 함수의 축이라는 아이가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되죠?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존재해야 되죠. 그러니까 누구는 안 되는 거야? 4 플러스 2 루트 2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될 수밖에 없다? 4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추론이 된다는 거죠.
알겠나요?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 나가자라는 아이디어여서 이 그래프 개형을 안 바꿀 겁니다. 일반적으로. 저 그래프 개형 추론하는 거서부터 난이도 7을 뜻해요. 얘네. 그런데 거기에다 이거 하나 밑에 조건에 나를 더 붙였다. 완전 나쁜 문제인 거지. 근데 제가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능에서 2년 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저 아이디어가. 그래서 저 친구 있잖아. fk 곱하기 fk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원래 이게요. 수지고에도 지금 시험으로 출제가 됐고 작년에 홍천고에도 나왔고요. 많은 학교들에서 이미 쓰고 있는 아이디어인데 뭐로 나왔었냐면 정확히는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2라는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3차 함수에서. 그럼 3차 함수에서 이렇게 나오면 너희한테 뭐를 필요로 하냐면 연속된 두 정수근을 필요로 해요. 크기 차이가 2이기 때문에 먹고가 필요해. 그리고 얘가 나머지 한 근이 정수 전에 들어오면 돼요. 또는 정수까지도 포함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수지고는 이거를 3으로 변형하면서 연속적인 정수근 3개를 갖게 만들었죠. 이런 아이디어로 활용이 되게 될 겁니다. 알겠나요?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래요. 올해 아마도 여러분들 시험에 쏟아져 내릴 건데 내신 때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알겠니? 너무 쫄지 마시고 근데 지금부터 하는 게 좋긴 하겠죠? 응?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거 별표. 이거 매우 어렵지 않음. 그럼 이거 남겨놔줄까? 여기? 추워요? 추워요? 아, 클리닉 때 수업하면 안 되나? 안 돼요? 영상을 찍어 놓을게요. 이참수 그냥 다 나가버리고 싶은데. 자, 어쨌든 이 친구 정말 많이 나왔고 아마 여러분들 수지고 시험에서 얘 맞닥뜨렸을 겁니다. 그 접하면서 뚫린다? 라는 아이디어를 가져왔던 친구예요. 뭐냐면 fx라는 친구랑 gx라는 친구가 이 말 표현 자체가 되게 쉬운 건데 교점이 여기란 소리. 두 함수의 교점이 얘네 둘이고 둘 사이에는 위로 볼록을 그릴 거고 둘 바깥에는 아래로 볼록을 그릴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봐주시게 된다면 y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나와주시게 되고 다음으로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라는 친구를 다음과 같이 찾게 되는데 실제로 두 식을 빼주시게 된다면 2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2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반대다.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교점이 실제로 마이너스 2와 1에서 발생하는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 가지의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될 건데 일반적으로 쌤은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그냥 교점을 먼저 찾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한쪽 둘 중에 하나한테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 콤마 누구 지나니? 마이너스 2 콤마 1 지나지. 그래서 한쪽에다 이제 1을 넣어주시게 된다면 1 콤마 뭐를 지나요? 1 콤마 4라는 친구 이렇게 지나게 되잖아. 그럼 내가 0, 5를 꼭지점을 갖고 있는 gx 위로 볼록을 중간 사이에 그리자며. 그래서 그냥 위로 볼록을 그려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뭐 아래로 볼록에 어떠한 새끼가 동동동동동동 이런 새끼였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렇게 직선을 주잖아. 그럼 이러한 직선은 무조건 지나는 점이 강제로 고정이 되잖아. 한 점 누구? 0,6. 그래 나는 0,6이라는 아이가 무조건 발생한다라는 거야 여기에서.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제 어떠한 점좌표 0,6이라는 점좌표가 그려지시게 된다면 얘로부터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 순간에 세 점의 기울기를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거니까 0,0을 고정시켜 놓고서 직선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치?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런 직선들을 그려나갔을 때 교점의 개수가 3개인 순간을 보고 싶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절대값 함수에서 배웠단 말이야. 접하던가 뚫던가 이 두 개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점에서 인지하면 이 점을 뭐 하던가 접하던가 또는 얘를 뭐 하던가 뚫던가. 그럼 내가 여기서도 접하던가 얘를 뚫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총 몇 개가 발생해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4개가 발생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이 문제에서 노린 포인트는 뭐냐면 접하면서 뚫린다면 교점은 2개다. 3개가 아니라 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옵니다. 자, 한번 우리 정말 개같이 빠르게 합시다. 알겠니? 내가 찾고 싶은 순간은 어쨌든 간에 이
안에 있는 위로 블록이라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라는 친구랑 누가 접할 때를 보고 싶은 거야? mx 플러스 6이라는 애가 접할 때를 보고 싶은 거지. 그럼 두 식을 뺄 거야. x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나올 건데 이게 뭐가 되고 싶어?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어. m이 될 수 있는 것은 몇 개? 두 개. 이 두 개는 뭐야? 뿔마 2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m이라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친구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을 뚫을 때니까 이때 이 친구의 기울기는 뭐가 나와주게 되지? x좌표는 2만큼 y좌표는 5만큼 커지게 되니까 기울기는 2분의 5라는 기울기가 하나 등장을 하고요. 내가 1이라는 1,4를 지나고 0,6을 지나요. 이때의 기울기는 뭐가 나와주게 돼? 마이너스 2라는 기울기가 나와주게 되지. 지금 둘이 뭐 하는 순간이 발생하니? 겹치는 순간이 발생할 거라는 거야. 누가? 마이너스 2일 때 겹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발생하는 플러스 2라는 기울기, 내가 얘한테 접할 때는 기울기가 2였고요. 얘를 뚫을 때는 기울기가 2분의 5였어요. 그러니까 2랑 2분의 5는 그대로 살아 계신 거예요. 그대로 살아 계시는데 여기에서 내가 이 친구는 접하면서 뭐 하게 되니까 접하면서 뚫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둘의 기울기가 어땠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동일했거든. 그럼 나는 이 점과의 교점이 생기고 슉 뻗어나가서 여기서 교점이 하나가 생겨요. 그럼 사실상 교점이 3개야 2개야? 2개거든. 그럼 얘는 가져가면 돼 안 돼? 아예 가져가면 안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는 사라지게 되시는 거라 나한테는 2랑 2분의 5만 가능합니다. 2개만 가능했습니다. 즉 2분의 9입니다 하고 문제가 끝나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재작년에 수지고 풍덕거가 동시에 등장했거든. 근데 풍덕거는 더 재밌게 냈었는데 풍덕거가 냈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존나 날카로웠어요. 뭐냐면 너희가 접하는 순간을 찾고 싶어 하잖아. 근데 그래프가 아싸리 이러한 식으로 등장해 버린 거예요. 좀 가파르게 등장해서 실제로 접하는 순간에 대해서 찾아보면 이 허상의 점과 접하게 만듭니다. 그럼 이 허상의 점과 접하는 상황이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생기는 점이야 안 생기는 점이야? 안 생기는 점이거든.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너희가 얘한테 직선을 아무리 그어도 두 개인 순간이 발생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그러면 오른쪽 자체에서 세 개를 만들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나왔을 때 내가 직선의 입장에서 얘랑 접하는 순간이 발생을 해요. 그럼 얘보다 좀 더 가파른 기울기를 갖고 오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 2개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아예 저 접하는 점까지만 그려버리게 된다면 내가 얘랑 절대로 2개랑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범위에서 얘가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알겠니? 홍천고는 풍덕고는 이걸 노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풍덕고의 변화가 훨씬 좋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왜냐면 이런 문제들을 외우는 친구들은 무조건 접하면서 뚫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의 기울기가 어때야 돼? 같아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그럼 둘의 기울기가 다르면 교점 4개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접점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범위에서 얘는 오른쪽에서도 만들 수가 없다라고 인지하셨어야 돼. 됐죠? 쌤이 이거 그래서 너한테 변형 아마 3개 줄 거예요. 4개 다 등장하는 아이, 접하면서 뚫려서 사라지는 아이, 안 뚫렸는데 접하는 점이 없어서 사라진 아이, 이렇게 해서 3개의 변형을 다 주게 될 겁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푸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얘는 그냥 가볍게 얘기합시다. 축 대칭성만 쓰시면 돼요. 문제에서 봅시다. 다음과 같이 절대가 fx 플러스 gx의 모든 실근에 뭐를 찾아달라? 곱을 찾아달래지. 그러면 너희가 여기에서 인지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보통적으로 fx가 무슨 함수예요? 지금? fx가 무슨 함수야? 2차 함수지. 그치? 1차 함수지. 맞아. 그리고 gx라는 아이는 그대로 그려지는 어떠한 2차 함수라는 건데 모든 실근에 곱을 찾아 나가자. 근데 직선한테 뭘 대입합니까? 직선한테 절대값을 씌워놓은 상태야. 그러면 제발 부탁인데 얘들아, 절대값 fx 더하기 gx는 뭐를 찾자라는 거야? 0을 찾자라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둘의 합이 뭐가 될 때를 찾고 싶은 거야? 둘의 합이 0이 될 때를 찾고 싶은 거잖아가 아니라 gx라는 이차 함수와 누구와의 교점을 본다?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fx와의 교점을 본다로 인지하셔야 돼. fx 더하기 gx는 0입니다 라는 아이가 나오면 나는 y값을 더해서 합이 0이나를 찾아, 이게 아니라 fx랑 마이너스 gx와의 관계성을 보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럼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직선이 생겨요.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돼? v가 됩니다. 이 v한테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어떻게 돼요? 뒤집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절대값을 붙여요. 뒤집혔어요 라고만 가자고. 그럼 이 두 개의 교점은 당연히 누구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고 8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고 한 놈이 4니까 한 놈은 몇이다? 12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끝내나가자라는 아이디어였어요. 칙 찾지 마세요. 제발. 얘도 그냥 맨날 얘기가 나오는 포인트인데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된다면 이 친구의 그래프는 한 이차함수와 이차함수, 즉 아래로 블록인 어떠한 이차함수가 0,3이라는 점에서 꼭지점을 갖게 되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 어디서 발생하게 돼? 꼭지점 어디서 발생하게 돼? x좌표가 1에서 발생하게 되죠. 1, 누굴 지나게 됩니까? 1,2분의 11이라는 점을 지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1,2분의 11이라는 어떠한 점을 지나고 사실 그래프가 이러한 식으로 발생한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3개인 점은 얘들아 교점의 개수가 3개라는 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2차 함수는 얘들아 대칭형 함수야. 대칭형 함수. 너희가 가로선을 그으면 2개가 나오던가 안 나오던가가 정상이야. 짝수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만 나올 수 있는 순간은 접할 때라는 거지. 특수한 순간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접할 때 가져가는데 누구도 돼? 교점도 된다라는 거야. 교점에서 그어도 하나, 둘, 셋, 야 이게 된다고. 되니? 근데 어쨌든 나는 t의 값의 합을 구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꼭지점에 t, y좌표들 더해 주시고 나서 교점에 y좌표들을 더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나요? 저 교점이 많이 노려요. 올해서부터 좀 그랬던 것 같은데 특히나 한 3년 동안 저 교점 뚫는 가로선 이게 한 4문제가 나왔어요. 너희한테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교점에서도 교점이 하나가 줄어든다 라는 걸 인지하자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만 풀고 가죠. 시험 문제에 막 미친듯이 많이 나왔다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나오고 있는데 얘가 나타내는 말표에는 뭐예요? 0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 얘는 0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 최대값을 갖는다. x좌표가 0일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얘들아 이거 한 번씩 읽고 나서 x축에 접한다라고 말하는 새끼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알겠지?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뜯어나가는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라 지금서부터 잘 들어야 돼. 이해 한번 하는 순간 안 틀려. 알겠지?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이거는 외대부고가 낸 적이 있습니다. 외대부고에서 이제 등장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 꼭지점이거든. 둘 다 0에서 무슨 값을 갖는 아이들이야? 꼭지점을 갖는 아이인데 얘는 위로 볼록의 그래프를 갖는 친구고 얘는 아래로 볼록의 를 갖는 친구예요. 근데 얘네 둘의 지금 꼭지점의 좌표 차이가 뭐래? 4가 난대. 근데 4만큼 누가 위에 있는 거야? 위로 볼록의 꼭지점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y축이라는 아이가 그려지는데 위로 볼록인 누가 등장하게 될 거고 gx라는 친구가 등장하게 될 거고 내가 아래로 볼록인 어떠한 fx가 이러한 식으로 이제 등장하게 될 거라는 거지. 되니? 그런데 둘의 차이가 몇 차이가 난다라는 거야? 둘의 차이가 다음과 같이 4 차이만큼이 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애들 여기서 이제 인지하셔야 되는 건 축이 동일하잖아. 축이 동일하면 교점도 축에 대해서 뭐야? 그대로 동일하게 대칭성을 갖고 있어. 양쪽의 이동량이 똑같기 때문에 y좌표가 동일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fx 얘는 fx인데 fx 더하기 p라는 친구는 k입니다와 gx 빼기 p라는 친구에 대한 k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fx 플러스 p를 어떻게 하겠다면 fx를 어떻게 하겠다 p만큼 위로 올리겠다는 거거든. 그럼 fx는 올라가요. gx는 어떻게 돼? p만큼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가 위아래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이동을 하는 상황인 거예요. 서로 다르게 이동해 나가는 상황에서 y는 k라는 가로선을 긋고 싶다는 거야.
y는 k라는 가로선을 그었을 때 그 교점의 개수가 뭐 어떻게 되도록? 교점의 개수가 같게 되도록 하는 p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지. 근데 그 k 값은 누가 되든 상관이 있어 없어? k 값은 같게 만드는 점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는요 k 값이 몇 개 존재할까요? 그냥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가 정수라는 가로선을 그을 건데 k라는 가로선을 그었을 때 fx랑도 그리고 gx랑도 교점 x가 동일한 순간 몇 개일까? 3개다. 너희가 여기서 가로선을 그으면 gx랑 교점 몇 개? 2개. fx랑 교점 몇 개? 2개. 이렇게 갈 거잖아. 여기서도 그으면 몇 개? 2개. 여기서도 2개. 근데 여기서는 하나 둘로 바뀌어서 안 되고 여기서는 하나 둘로 바뀌어서 안 되고 위로 가면 0개, 2개. 얘는 0개, 2개 이렇게 되니까 몇 개만 된다는 거야? 3개만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얘를요 위아래로 한 칸씩 당겨요. 위아래로 한 칸씩 당겨버리면 이 친구는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 나올 거고 이 친구는 한 칸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거야. 그럼 얘네들의 교점이 같아지는 순간은 몇 개만 발생해 정수는? 이 친구 하나만 발생하겠지. 그러니까 p가 몇일 때가 되는 거야 우선적으로? p가 1일 때가 되는 거야.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조금 똑똑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당길 수 있죠. 한 번 더 당겨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나와주게 될 거거든. 그럼 가로선을 그었을 때 둘 다한테서 교점이 같은 순간은 몇이 나올 수 있어? 한 개가 등장할 수 있지. 둘 다 하나하나. 그래서 p는 몇일 때까지 된다? 2일 때까지는 된다. 이렇게 하고 틀립니다. 이 문제의 존나 무서웠던 포인트는 제가 지금 교점의 개수가 뭐면 돼? 같기만 하면 되지. 그러면 없다로 같을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갖고 있어. 이게 진짜 개맛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한 칸 한 칸씩을 더 당겨 볼까? 한 칸 한 칸씩을 더 당기면 얘는 여기 있고 하나, 둘, 한 칸 왕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지게 될 거잖아. 맞니? 근데 여기에서 내가 K라는 아이 하나를 그리면 둘 다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0개지. 근데 거기서 한 칸을 더 당겨버리면 한 칸 더 당겨버리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K 값이 몇 개가 되니까 3개가 되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P가 몇일 때까지 가능하다? 3일 때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개 이쁩니다. 그래서 한번 정확히 인지해 놓으시면 잘 틀리진 않아요. 네,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이 문제라는 거 인지 못하면 네, 2개라고 쓰시고 이제 틀리시겠죠. 알겠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찾는 p의 최소값은 1이고요. 최대값은 3이 나와주게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알겠죠? 식사하시고 오세요. 숙제는 워크북 좀 볼까요?